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에 99.8kg였고 그 다음에 2020년 5월에 90.9kg가 됐어요. 10kg 뺐죠. 2년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5월이죠. 그때 79.6kg가 됐었어요. 그리고 7월에 76.7kg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총 몇 킬로가 감량이 됐냐면 23.1kg를 뺐어요. 근데 처음에가 많이 힘들었어요. 이때 이 5월까지가 조금 힘들었고 사실은 뭐 그 저탄고지인데 전 중탄 중지라 해서 먹을 건 다 먹었었어요. 그래서 토일에는 뭐 햄버거도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먹을 건 다 먹고 요즘은 거의 뭐 식이요법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뭐 빵, 떡, 면 이런 것만 좀 주의하고 운동량을 줄이진 않아요. 다리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긴 해도 그거 외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은 1시간 이내의 운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이제 다다음 주에 제 강의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노화가 되면 무엇보다도 근력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손실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이제 강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쉿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아령 같은 경우도 사서 지금 준비를 해놓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1kg를 뺐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특히 요즘은 거의 뭐 식이요법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밥 양은 한 공기가 좀 안 되게끔 아침, 저녁 이렇게 저는 원래 2끼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76.7kg 제가 고등학교 때 몸매인 것 같아요. 몸무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약은 지금 거의 끊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오셨으니까 오늘 강의를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볼게요. 네, 강의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수명 강의를 제가 할 겁니다. 100세 수명의 비밀인데 사실 개념이 좀 크고 그렇긴 합니다. 굉장히 개념이 좀 크고 그래서 자칫 다루다가 보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다소 좀 관심이 좀 벗어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100세를 사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그다음에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로만 오늘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이 100세 수명을 사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저로서는 더 바랄 게 없을 그런 강의가 되고자 오늘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딸이 제 거를 한번 보더니 PPT가 너무 레트로스럽고 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번 지난 6월에 제가 강의를 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공부도 좀 했고 또 PPT도 프로그램도 최신 버전으로 바꾸고 그래서 조금 요번에 PPT 준비를 좀 새롭게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조금 더 오늘 좀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코비드-19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최신 논문에서 나온 그런 아주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약에 걸렸을 때 저번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자문을 좀 구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간단하게 좀 나눠서 여러분이 지금 의료 체계가 거의 마비가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사실은 호흡곤란 오고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장 두려운 부분이니까 중증화를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응급실을 가지 않고도 치료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촬영이고 저번에 소개는 다 했습니다. 오늘 11월 첫 번째 차 수명의 비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11일 날 오늘은 수명의 비밀이고요. 그다음에 26일 2부에서는 항노화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개념 정리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뭐냐면 기대 여명입니다. 자, 기대 여명은 뭐냐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특정 연령의 어떤 사람, 특히 뭐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 선생님이나 마찬가지로 특정 연령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살 것이라고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예요. 앞으로 내가 평균 내 나이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기대 여명, 그 다음 기대 수명이에요. 기대 수명. 이거는 뭐 여러 수명입니다. 이게 평균 수명 또는 출생시 기대 여명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출생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평생 살 수 있는 그 기대 여명, 남아있는 여명이겠죠. 그 지금 태어난 아이가 100년을 앞으로 살 것이다라고 기대 수명이 정해지면 그게 바로 기대 수명입니다. 세 번째, 오늘 되게 중요한 개념일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건강 수명이에요. 건강 수명.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 수명이에요. 여러분이 아프셔서 자, 입원을 하거나 자, 여러분은 그 집에서 누워 계시거나 또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고생을 하시는 경우 그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 수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0세까지 사는데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게 뭐 예를 들어서 90세까지다. 그럼 10년은 너무나 힘들게 사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비공식적으로는 되게 많아요. 140세까지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 공식적으로는 지금 일본에 있는 이분입니다. 다나카 가네라는 분이에요. 다나카 가네라는 분입니다. 자, 통계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WHO에서 나온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2019년 거예요. 자, 보시면 일본이 역시 1위예요. 그죠? 2019년에 보니까 84.3세, 남자는 81.5세, 여성은 86.9세예요. 자, 2000년으로부터 증가가 얼마나 됐냐면 3.2% 증가했고 남녀의 격차는 얼마나 됐냐면 이걸 빼보니까 남자와 여자 수명을 빼보니까 5.4세가 됩니다. 자, 다음은 스위tzer랜드. 그 다음에 한국이 3위예요. 굉장히 사실은 장수 국가네요. 그죠? 장수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싱가포르. 원래 유명한 장수 국가예요. 일본 다음으로 원래는 싱가포르이 우리보다 위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싱가포르를 앞질렀네요. 그다음에 스페인.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열강들이 많죠. 이태리는 사실은 이 8위를 차지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인생을 멋지게 살죠. 그죠? 아주 뭐 술도 먹고 그다음에 뭐 그 단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가 피해야 되는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껏 섭취합니다. 그리고 뭐 설탕도 마음껏 드고 굉장히 발달된 그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리는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그 다음에 쭉 얘기가 나오죠. 그죠? 저먼부터 독일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영국이 25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관심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죠? 미국은 얼마나 될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미국은 40이에요. 그죠? 40이면 사실은 굉장히 미국이 잘 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궁금증이 생겨서 제 그 베스트 프렌드인데 탐 아담스 씨한테 제가 사실은 정말 우리들이 친합니다. 그 예전부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7, 8년 친구인데 시간 있을 때마다 서로 교제하고 주일마다 만나서 뭐 식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잠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왜 수명이 40위이면서 이렇게 짧을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are you here, Mr. Adams? I'm here. Oh, yeah.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Yeah. I'm glad to have you. I am really happy to be here. Oh, yeah. So, when singing this chart, what do you think? Well, first of all, let me say that, again,
Really, thank you. It's my pleasure to join all of you tonight, and I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I think this will be a few minutes of fun for me, and I appreciate it. First, let me say that I hope that you are all very safe and healthy in Malaysia. We all have concerns about COVID, and I know Malaysia has been especially affected lately. So I hope you are all staying safe. I hope you are all staying healthy. The chart that you talked about and the question about life expectancy in the USA, I think is interesting. As you know, America is a very mixed and complex society. So I think the reasons for the lowered life expectancy are both medical reasons and social political reasons as well. And the first one I can talk about a little bit, and really this is what just comes from what I read from the experts that cover these things. The first thing I want to talk about is the pure medical reason for a lowered life expectancy in America, and that's the diet. Mm-hmm. The USA has a very significant problem with obesity. As you know, obesity problems and conditions directly affect many other medical conditions that could lead to death. And prominent among, especially early death, prominent among those conditions, of course, heart conditions and diabetes are two prominent examples of the conditions that are affected by obesity a lot. And that is an ongoing problem in America. It has been for years. To me, it's now, I have concern now to see more obesity among young people here in Korea. It's something that I hadn't seen much of before. And, I think obesity is definitely a result of a diet that has high fat and high sugar content. And so we also see more high fat Western foods quickly getting very, very popular in Korea. And I think that could be in the future a growing concern for medical problems and health concerns here in Korea. The next reason for the lowered life expectancy in America, I think, it's both a medical problem and a political problem. And it is the one I mentioned a moment ago, COVID. As you know, the USA still leads the entire world in COVID death. I don't recall the number right offhand. I think it's somewhere near 300,000 now. That's about two times the population of Osan. That includes many people. Everybody thinks about COVID death and older people with pre-existing conditions, older people in their 70s and 80s. But in America, as well as every place else, those deaths include many people in their 50s and 60s and of course even younger. And yet in America, many people, here's the political reasons, many people still refuse to wear masks and many other things that are common sense precautions. And so that's a big political debate and actually a big political fight in America. And reasonably thinking that has led to a lower life expectancy as well, although it's very recent. Another medical and social problem in America that leads to a lowered life expectancy is a very high availability of drugs. Drugs are very easy to buy in America, even in the smallest towns. It's become an overwhelming health problem with opioid pain-killing drugs that are legally prescribed by doctors, as well as the many drugs that are not legal, but they're still easy to buy in America.
cocaine, drugs, party drugs, and many more. So that also contributes to the lowered life expectancy because, of course, drugs especially affect many young people. And that leads to the next thing that also affects young people, guns in America. This is more of a political problem and a social problem. The guns, though, are a big problem in America. There are more guns in America than there are people. And on TV, you see news about the mass shootings where 10 people are killed, 50 people are killed. But there's much more than that. Every day there are gun murders and gun accidents that result in death. And that especially affects young people. And finally, this is a big political debate in America as well, but America has no national health care system, no national health program. You know, among all of the leading nations in the world, the nation's economies, America is the only country without some national health care program. And while America's healthcare still leads the world in its capability and its research, it's still for the person who has to pay medical bills, it's very expensive. And many lower income people in America cannot afford private insurance, or they can't afford the high cost of treatments and medicines. The tragic result is people, including many homeless people, die younger because they simply can't afford the expensive costs of health care in the United States. So I think those are the 5 prominent reasons. Researchers and experts will tell you there are other conditions as well, but those are certainly 5 prominent reasons why America expectancy, especially in the last 5 to 10 years. So I hope that this helps you to understand the complex reasons for lowered life expectancy in the USA. And really, again, I do want to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be with you tonight, for letting me join you. Please, again, everybody, stay safe and healthy every day. And I'm looking at Mr. Lee right now, and I'll tell you just as a personal note, we'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And he is the only guy I know that can eat more than I do and can talk more than I do. So it's so good to see you. And to all of you, thank you again, and please stay safe. Thank you very much. Yeah,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excellent opinion. Thank you. 네, 지금 뭐 저랑 굉장히 친한 탐 아담스 씨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여러분 뭐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실 테니까 다 아실 거고, 대신 이제 뭐 의학적으로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미국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첫 번째 비만이라는 말씀을 했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료인이 의료와 정치적인 어떤 관계에서 문제점을 제시했고, 세 번째로는 마약이 합법으로 돼 있고 또 불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합법으로 된 것도 있고 불법으로 된 것도 있어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약을 많이 처방받는다. 그래서 불법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어서 이 마약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또 보험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이거는 뭐 저 박사과정 때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건강의료보험 제도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거의 죽을 정도로 사회에서 보장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게 또 미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그래프를 제가 보내드리고 미국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달라고 문자를 한번 보냈더니 오늘 아주 멋진 대답을 좀 해주셨어요. Thank you very much. 질문 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마약 문제에 대해서 리갈리 페인킬러를 갖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처방을. 이 페인킬러는 굉장히 우리한테 밀접한 약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사용하는 건데 어떤 제품인지 그런 거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접할 네.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제품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예를 들면 여기는 파나돌, 뭐 우리나라 펜잘 무슨 이렇게 있잖아요. 특히 이 나라는 말레이시아는 나중 오늘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말레이시아는 특히 향정신성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질환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뭐 알프람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자낙스 이런 것들도 여기서는 철저히 처방전에 의해서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처방을 안 받는 것도 여기서는 이렇게 받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괜찮으실까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오늘 여러 가지를 뭐냐면 밑에 또 화면이 또 가려지니까 이게 안 보이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드네요. 이게 또 여기 왔다 갔다 해도. 아무튼 40, 지금 다음 거는 80인가요? 잘 안 보입니다. 뒤에가. 잠깐만요. 네, 80이네요. 말레이시아는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식사를 하시다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틀에도 굉장히 많이 연로하시고 마르시고 한국보다도 굉장히 노인분들이 아주 열악한 분, 영양 상태나 이런 것들 또 건강 상태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83.3세인데 여기는 74.7세예요. 그래서 약 한 9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탐 선생님인데 저랑 같이 굉장히 친한 분이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다른 걸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코비드 때문에 아까 팜 아담스 씨가 말씀하셨는데 자, 코비드 19 때문에 라이프 익스텐시가 줄어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줄어들었어요. 얼마가 줄어들냐면 미국인 전체 있죠. 미국인 전체 수명은 1.87세가 오히려 2019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고 히스패닉계는 3.88세. 그 다음에 흑인은 수명이 3.25년이 감소가 된 경향을 봅니다. 자, 이거는 WHO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WHO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2030년에 자, 기대 수명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이 단연 1등입니다. 단연 1등이에요. 84.7세, 그 다음에 90.8세요. 남자가 84까지 살고 여성이 90세까지 삽니다. 2등은 프랑스고요. 자, 1등이었던 일본이 3등으로 내려갔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일본을 앞질렀네요.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선진국들이 쭉 앞쪽에 포진되어 있고, 싱가포르는 꽤 많이 이제 순위에서 밀립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2030년에 세계 기대 수명이라서 한국이 1등. 이건 이제 기사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 독특한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오스트리아가 여성은 6위고 남성은 2위예요. 앞에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보면 오스트레일리아죠? 이거 호주예요, 호주. 호주인데 여기 보면 한국 기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굉장히 많은 신문사에서 특히 뭐 잡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로 올라와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는 제가 알기로는 유럽이고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것도 구별이 안 됐네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끝까지. 누가 이렇게 실수했나 했더니 글쎄 이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자, 이름은 제가 가렸어요. 이분이 처음 이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이렇게 썼어요. 한국, 오스트리아. 자, 그래서 앞으로 2030년에는 한국이 남성, 여성 다 자, 수명이 1위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성염색체 차이래요. 남자는 XY죠. 여성은 XX예요. 자, X는 유전자가 1000개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성입니다. 우성. Y 염색체는 그다지 좋은 게 아닙니다. 100개밖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자, X 염색체가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 염색체가 노화나 DNA에 문제가 생기면 남성은 어떻게 돼요? 여성은
XX이기 때문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XY 중에서 X가 문제가 생기면 생명에 지장이 생겨서 사망하게 돼요. 자, 이런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얘기도 모르고 예전에 그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좀 추워지면 감히 그 우성 열성인 그런 염색체를 갖고 있는 제가 옷을 벗어서 외투를 빌려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멀건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성 호르몬 차이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죠.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뼈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대신 또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 신장 질환 발생률을 높입니다.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왕과 내시가 있는데 왕은 대부분 50세 정도가 평균 연령입니다. 내시는 고환을 제거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테스토스테론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70세까지 대부분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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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공유화면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들 사라졌어요. 이 박사님이 나가신 것 같아요. 공유화면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들 사라졌어요. 말하기 완료. 이춘영 박사님 라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쪽이. 그래서 밖에 이게 로그아웃 되셨는데요. 아. 잠깐만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라인이 안 좋아서 몇 번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지금 네, 들어오셨습니다. 데스크탑에서도 그런가요? 이쪽에 좀 라인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들어오셨는데요. 또 네,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셨네요. 확인.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은 좀 여의치가 않네요. 전 자꾸 여기 끊기기도 하고 뭐가 자꾸 가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비해서 좀 환경이 좀 좋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좀 이제 스피드하게 좀 나갈게요. 자, 사회적 요인은 그 취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취업을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박사님, 네네. 화면은 공유가 안 됐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됐나요? 네. 다시 한번 공유랑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공유요. 예.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네. 되고 있나요?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좀 스피드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회적 요인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빨리 죽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흡연율, 그다음에 음주율, 이게 이제 사회적인 요인이에요. 흡연율과 음주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서 일찍 더 빨리 사망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OECD 국가별 흡연율 순위예요. 자, 보니까 한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정도예요. 6번째입니다. 자,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차이를 보니까 남성은 36.7%, 여성은 7.5%예요. 그래서 평균이 22.4%입니다. 자,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은 남성과 여성인데 이거는 거의 주관적인 어떤 설문에 의해서 합니다. 나는 핍니다, 안 핍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성은 7.5%, 남성은 36.7%예요. 제가 한창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때는 여성이 4.5%, 남자가 40%를 40한 2, 3%였을 거예요. 10여 년 전에. 근데 남성은 많이 줄었는데 여성은 좀 늘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흡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안 하게 되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직도 갭은 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흡연율은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좀 인구 고령화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라는 게 뭐냐면 그 뉴스나 그다음에 뭐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죠. 고령화 사회 그러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게 7% 이상이 되면 늙어가는 사회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고령 사회 그거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 될 때예요. 14%. 자,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이에요. 사실은 7일은 7, 7이 14, 73, 20, 21인데 그게 아니라 거의 그 20%만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참고로 말레이시아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몇 프로냐면 2020년에 7.0으로 해서 자, 작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인구 고령화 현황 및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0년에는 7.2%. 자, 이때 벌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2018년에는 14.2%입니다. 그래서 고령 사회로 갔고, 불과 18년이었는데 고령 사회로 갔고, 그 다음에 2026년에 초고령 사회를 맞이합니다. 2026년, 그 다음 2067년에는 46.5%로 이때는 지금 학문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초고령 사회라고 이름을 붙일지 어떻게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는 노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46.5%를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음에 한번 제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강의를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아무튼 전체 인구 가운데 46.5%가 노인이라고 한다면 뭐 젊은 사람들의 그 노고나 그다음에 뭐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가 정말 사실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다음은 인구 구조예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950년은 그야말로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죠?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습니다. 자, 이런 구조예요. 자, 이럴 때는 사실은 산업은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1972년에도 보면 피라미드 구조인데 약간 변형된 거예요. 그 다음에 2021년입니다. 자, 이거 최근 자료예요. 자, 보면 이제 항아리형이 되고 있죠. 선진국형이라 그러는데 항아리형이에요. 조금 낮죠. 그리고 거의 안 죽습니다. 그리고 노인층이 약간씩 비례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2050년을 보시면 거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2050년에는 거의 태어나지 않고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아까 말한 거 40% 이상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인구 구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표라 해서 2019년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만든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대 수명과 그다음에 건강 수명이에요. 이제 사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기대 수명보다도 건강 수명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건강 수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수명에 유병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건강 수명이에요. 자, 우리가 몇 년 정도 살 것이다. 거기다가 아픈 기간을 빼면은 건강 수명이에요.
자, 기대 수명이 이거는 이제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82.7세요. 2018년에 기대 수명은 82.7세. 그 다음 2018년에는 64.4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5.2년이에요. 15.2년을 아픈 시간이에요. 자, 80.9세에 사는데 65.7세까지 살게 되면 15.2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보내는 시기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 18.5년이에요. 자, 2018년에는 아픈 기간이 늘어났어요. 과학과 의학의 발달, 영양이 좋아지면서 오래 사는데 2년 정도 사는데 불구하고 도리어 건강 수명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까요? 사실은 진단 기구나 또 의학이 발달됨으로써 일찍 질병을 발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증화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결과로 18.5년으로 도리어 늘어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 내용이죠.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멋진 자료예요. 2021년 1월 27일인데 자, 이 자료는 그 보건복지부 들어가서 봤는데 꽁꽁 숨겨놨어요. 정말 어렵게 찾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특히 뭐 민간인뿐만 아니라 학자애들에게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자료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찾았어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보시면 2018년에 각 시군별로 건강 수명에 대한 랭킹이 나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면 그 서울에 사는 사람하고 시골에 사는 사람.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공기가 좋고 물이 맑고 그래서 훨씬 수명을 계산할 때 더 길게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자료입니다. 2018년 자료. 건강 수명이 탑 10이에요. 지역입니다. 시군별로 나눠봤어요. 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예요. 75.3세까지 산대요. 자, 2위가 성남 분당구, 성남시 분당구. 그다음에 서초동이에요. 역시 강남이네요. 그죠? 강남이 역시 오래 삽니다. 자, 장수하는 게 또 강남구고, 그다음에 기흥구, 그다음에 경상북도 울릉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그다음에 의왕시 송파구, 안양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 봤냐면 이걸로 사실은 논문까지 나올 수 있는 자료예요. 너무 귀한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2018년 자료로 평균 보험료 순위입니다. 1위부터 10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위부터 10위 지역을 찾아서 넣어봤어요. 그것과 건강 수명, 얼마나 오래 사느냐, 돈이 많은 것과 건강 수명 차이는 몇 년이 나고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등은 어디냐면 서울시 강남구예요. 서울시 강남구예요.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이게 바로 4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역시 오래 살죠. 그죠? 그 다음에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는 3위예요. 그 다음에 3위는 분당구예요. 분당은 역시 2위입니다. 건강수명. 돈이 많으니까 오래 사네요. 또 수지구예요. 1위입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6위는 뭐냐면 송파구예요. 송파구는 어디냐면 여기 9위입니다. 그죠? 9위였고, 자, 용인시 기흥구예요. 어디냐면 5위가 됐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돈이 있으면 옛날에 무전유죄, 뭐 유전무죄라고 하는데 이제는 유전 장수입니다. 그죠? 네. 일산이에요, 일산. 그다음에 안양 동안구, 이건 평촌이죠. 제가 옛날 살던 데인데 여기 10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대구 수성구예요. 자, 수성구도 보니까 16위로 되어 있어요. 뭐가? 그 건강 수명 순위가 16위예요. 자, 그리고 경상북도 울릉군하고 경기도 의왕시는 보험료 순위가 좀 밑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조금 밑에 있어요. 자, 아무튼 돈을 많이 벌면 장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 수명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상위 5위까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75.3세가 가장 많이 사는 거예요. 자, 146이에요. 152 가운데 146위가 경상북도 영덕군이에요. 자료가 잘 안 보여요. 65세까지 사네요.
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계룡시, 충남, 그 다음에 군위군, 청양군, 제가 좋아하는 영도구예요. 부산광역시 영도구인데 안타깝게도 자, 이 데이터에서 보면 62.17세요. 이 차이가 얼마나 나나 한번 보실까요? 엄청나죠? 네.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참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예. 또 안 보이네요. 잘, 잠깐만요. 이거 보이죠? 13년이 나네. 그죠? 13년이나 납니다. 그러니까 수지구에 살아서 13년 더 살래? 영도구에 살아서 13년 덜 살래? 사실은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적으로 묻는다면 또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참 슬프게 하죠. 이런 얘기들이. 자, 아무튼 그래서 결국 경제적인 어떤 조건들이 우리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자료인데 이거 이번에는 그냥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거의 90%는 다 만들어서 지금 만든 자료들이에요. 소득 수준별 건강 수명 차이입니다. 이건 상위 20%예요. 아까는 5개, 10개인데 상위에서 20%를 골랐고 하위에서 20%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에는 건강 수명 차이가 얼마였냐면 6.7세예요. 지역 간. 2015년에는 7.1세로 벌어집니다. 벌써 많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2018년에는 8.1세로 상위 20과 하위 20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상위 20과 하위 20은 그래도 인터벌이 좀 큰 거예요. 8.1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이것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상위 탑 랭크에 10위 안에 드는 장수 지역 시군이에요. 그다음에 하위 10위를 선택해서 평균 건강 수명 차이를 살펴봤어요. 아까 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74.2세요. 평균을 내봤습니다. 74.2세요. 하위는 얼마냐면 또 제가 안 보이네요. 이거 볼게요. 74.2세. 네, 65.2세입니다. 네, 65.2세요. 자, 그래서 차이는 얼마가 나냐면 9.1세가 날 거예요. 9세가 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탑 랭킹하는 하위와 그 상위 12를 나눠봤더니 9세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오늘 65세 이상 노인 가구 형태. 이건 참고 자료예요. 뒤에 도표를 보시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어떤 형태로 사시는가. 보건복지부 2021년도 자료입니다. 66.8%예요. 2008년에. 2020년에는 78.2%로 아주 대폭 상승했습니다. 뭐냐면 독거 노인이 많이 사요. 독거나 부부예요. 그래서 노인 부부로 같이 사는 게 자녀와 살지 않는 그 퍼센타일이 78.2%로 2020년에 많이 늘었어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감소했죠. 20.1%입니다. 다음엔 경제활동 참여율이에요. 자, 65세 이상 노인이 경제활동 참여하는 건 36.9%로 늘었습니다. 자, 근데 경제활동을 할 때 65세에서 69세의 노인이 경제활동 참여율은 정말 많이 늘었죠. 그죠? 39.9세에서 55.1세예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69세까지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반면에 그만큼 노후가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 자식들한테 배려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노후 대책이 좀 미흡해서 늦게까지도 원치 않는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사실은 내가 아직도 건강해서 70세가 되어도 돈을 내가 벌어서 아주 활력 있게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하겠다라는 징표도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중요한 자료예요, 되게. 이건 참 정말 좋은 자료 같은데 60 이상 노인 인구가 만성 질환입니다. 몇 개나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전체를 대상으로 봤어요. 하나도 없으면 이건 좋은 거죠. 자, 10.5%만 없는 거예요. 참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자, 3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51%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뭐 여러 가지 천식뿐만 아니라 폐쇄성 뭐 여러 가지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51%가 3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거 심각한 얘기죠. 그죠? 자, 성비를 한번 볼게요. 남성은 14.6%가 여성보다 좀 건강합니다. 또 여성은 자, 이건 또 적어야 좋은 거예요. 3개 이상의 숫자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성과 여성은
여성은 평균 3개의 질환을 갖고 있는데 만성 질환을 여성은 2.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성이 좀 더 오래 사는 어떤 그런 원인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죠? 자, 연령별로 한번 볼게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연령이 젊을수록 더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다음, 결혼 상태입니다. 역시 결혼을 해야지 훨씬 더,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살아 있어야지 훨씬 더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은 수명이 단축이 되는 한 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독거 부부나 그다음에 자녀 동거 이런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녀와 맨 처음에 그 만성 질환 개수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자녀와 동거하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자, 근데 3개 이상을 보면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결국은 자녀가 아니라 노인 부부가 같이 살아서 있는 경우 제일 적죠. 그죠? 46.3%로 그 46.3%가 3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수로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보면 노인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가 평균 2.5개로 가장 적습니다. 다음 이제 교육 수준이죠. 역시 전문대 이상. 여러분 지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 강의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지적이고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야지 그만큼 건강의 위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건강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강 행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 전문대 이상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더라. 그 다음에 취업을 한 분과 아닌 분 보시면 취업을 하는 분이 더 건강하게 잘 사십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 수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1분위부터 5분위예요. 자, 보면 5분위가 훨씬 20% 내에 드는 경제가 좋은 순이에요. 돈이 많은 분, 좀 적은 분, 굉장히 없는 분 이렇게 되는 거죠. 1이 가장 적은 거고 5분위. 역시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만성 퇴행성 질환 수가 2.3개입니다. 그 다음에 1분위 가장 가난한 사람이 3.1개로 굉장히 평균 3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은 주요 사망별 원인이에요. 사망률과 확률치입니다. 자, 이거 좀 뜻깊은 얘기인데, 자, 2019년 것까지 좀 자료를 봤어요. 예전에는 악성 신생물, 그러면 암이에요. 암의 수가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늘었죠. 자, 이걸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고, 심장 질환이 역시 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LDL 수치랑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폐렴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다음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뇌혈관 질환만큼은 여러분이 정말 사실은 걸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어떠냐면 뇌경색, 뇌출혈 이거는 거의 거동 못하시고 누워 계십니다. 자, 와상노인이라서 누워 있죠. 온몸을 갖다가 쓰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제일 심각할까요? 보통 대부분 그래요. 대소변이라고 하는데 대소변은 갈아들이면 돼요. 그것도 이제 숙달됩니다. 정말 힘든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욕창이 제일 힘들어요. 욕창이 왜냐하면 내 몸무게로 여러분 누웠을 땐 여러분도 모르게 근육에 힘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척이기도 하고 조금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 뇌혈관 질환에 있는을 앓고서 온몸에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근육 자체에 힘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히 내 몸 전체로 누르기 때문에 혈관이 협착이 돼버려요. 그래서 6시간이 넘어가면 썩기 시작을 합니다. 썩기 시작을 해서 구멍이 뻥뻥 뚫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시간만 해도 또 여러 같은 데는 되게 주의해야 돼요. 2-3시간마다 이렇게 체위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드려야 됩니다. 굉장히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다가 돌아가시는 질병이 뇌혈관 질환이에요. 자, 다음 보시면 사망 원인 쭉 데이터 나와 있죠. 악성 신생물이 1등, 심장질환, 폐질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별로 사망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1%가 악성 신생물 암입니다. 그다음에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이에요. 자, 암 종별 사망한
확률을 한번 추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악성 신생물 암인데, 자, 이 암을 한번 우리가 세분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세분화를 해봤더니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죽는 게 폐암이에요. 폐암으로 5.0%가 사망을 합니다. 자, 이건 좀 이따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 건데, 폐암으로 5.0%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폐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암은 어떻게 됩니까? 위암은 점점 떨어져서 꼴찌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는 게 역시 대장암이네요. 뭐 서구화된 식사 뭐 이렇게 해서 요즘 뭐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뭐 고기랑 기름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대장암이 지금 2위. 3위가 뭐냐면 간암입니다. 자, 근데 좀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폐암이나 간암 환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을까? 이걸 한번 보시면, 자, 남성의 경우 보시면, 자, 위암이 가장 많아요. 위암이 가장 많습니다. 폐암이 두 번째요. 자,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뭐 나중에 한번 암이라는 걸 제가 전적으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암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많이 준비는 해놨는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하고 다시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폐암이 두 번째예요. 가장 큰 요인은 당뇨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장암입니다. 전립선암, 간암이 5위예요. 그 다음에 갑상선암이 6위, 췌장암이 7위. 자, 담도암,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담도암, 신장암 이렇게 있습니다. 여성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여성은 첫 번째가 유방암이에요. 유방암. 가장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2위는 갑상선암이에요. 3위 대장, 4위가 위암, 폐암이에요. 자, 유방암 같은 경우는 여성이 가장 많은데 정말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거는 뭐 국립암센터의 정말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 논문도 보고 제가 그랬는데 제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여러분 보면 여성분들 특히 겨드랑이 냄새나 땀 같은 거 나지 않으려고 데오드란트 같은 거 바르시죠? 남성도 마찬가지고. 네. 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정말 유방암의 1순위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 바로 흡수가 되어서 암이 생겨요. 저희 집사람이 뭐 엽선종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거는 사실 암 바로 전이죠. 왜냐하면 데오드란트를 계속 끊임없이 발라요. 그리고 본인은 뭐 마르닌몰로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샤넬하고 잔다고 그래서 향수랑 같이 잔대요. 이거 뿌리고 잡니다. 잘 때 그걸 왜 뿌리는지 저는 잠이 깨요. 그러면 아무튼 뭐 그걸 뿌리고 예전에 많이 잤어요. 그것도 지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혈관에다 막 뿌려요. 그거 제가 깜짝 놀라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엽선종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뿌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뿌려. 정말 뿌리고 싶으면 옷에 살짝 뿌리세요. 그리고 냄새 나는 향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는 방향제도 안 되고 차에서 뿌리는 거, 차에서 놓는 거 정말 폐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절대 그거는 밀폐된 공기 속에서 정말 위험한 거니까 절대 방향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보시면 폐암 걸린 분들 중에 스님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담배 안 피시는 거예요. 법정 스님은 뭐 굉장한 분이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원인이 뭔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유전적인 소인도 가장 클 것이고 근데 굉장히 큰 게 추정되는 게 물론 그냥 뭐 뇌피셜이에요. 향이에요, 향. 향을 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성일 씨 아시죠? 운동 매일 하고 어맹랑 괴롭히면서 굉장히 잘생기고 운동하면서 엄청 뭐 여자친구 있다 자랑하시고 물론 이제 고인이 되셔서 이제 그런데 정말 잘생기신 분이시고 그러신데 그분이 건강을 참 자랑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폐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인터뷰 도중에 제가 살짝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잠깐 뭐가 나오냐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향을 계속 피워요. 방에다가. 그랬더니 본인이 나중에 폐암 걸려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향을 피우고 뭐 여러 개 피웠다. 어머니를 기억해서 어머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이 그거시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유방암도 역시 향수 이런 거 직접적으로 뿌리지 마시고 정말 뿌리고 싶다 그럴 때는 뭐 옷이나 이런 데 살짝 뿌려주시면 그나마 좀 위험성이 덜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되게 중요한 자료죠. 5년 생존율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갑상선암에 걸렸으면 5년 동안 살 확률이 100.2%예요. 이런 데이터 보셨어요? 100.2%예요. 100% 10명이 걸렸으면 10명이 다 사는 게 아니라 100명이 걸렸으면 102명이 산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대조군이에요. 그죠? 갑상선 암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했더니 도리어 갑상선 암이 걸린 사람이 걸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가 더 산, 0.2%를 더 사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갑상선 암은 굉장히 착한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 쭉 되게 많은데 여기 보시면 자, 5년 생존율이 떨어지는 게 간암, 되게 무서운 암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는 소수가 걸리지만 걸리면 많이 돌아가십니다. 담낭암,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발견하면 벌써 다 전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음파 많이 하셔야 돼요. 1년에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초음파 하시고 담낭 좀 봐주세요라고 눈을 부릅뜨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폐, 마찬가지 폐, 이것도 사진 많이 찍으셔야 되고 무슨 암인가요? 췌장암이네요. 췌장암 굉장히 무섭죠. 자, 아무튼 자, 이건 소수가 걸리지만 걸리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암의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진료비 보니까 1인당 평균 그 진료비는 168만 원이에요. 자, 65세 이상 노인의 1년 평균 진료비는 491만 원으로서 3배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그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면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201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예요. 전 국민 총진료비인데 86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노인 총진료비는 36조 원으로 해서 41%에 해당이 돼요. 자, 앞으로 이거 더 많이 들 거예요. 그죠? 2065년은 더 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남의 얘기들만 다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선생님들 지금 뭐냐면 볼펜하고 그다음에 종이를 한번 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사실지를 제가 한번 계산을 감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대 여명 계산법이에요. 얼마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사실 것인가 이 얘기예요. 자, 헤니스라는 학자예요. 제가 이거 안양대학교 또 고대에서 강의할 때도 이걸 많이 썼는데 예전에 강의하면서 15년, 17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술, 담배도 다 하고 막 굉장히 힘들어서 정말 적게 나왔어요. 또 많이 사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강의했더니 요 인터넷에 요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한번 2, 3년 전 정도부터는 이게 인터넷에서 나이랑 다 치고 뭐 이런 특성을 치면은 몇 년이 나오는데 그 데이터는 좀 옛날 데이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한 20, 30년 전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이것저것 논문 많이 보고 이것저것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것 한번 하고 또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기대 수명 계산법, 기대 여명 계산법 치면 나올 겁니다. 그건 예전 데이터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재미삼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미리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말 적게 나오더라도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담배 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그거는 하나의 오늘 그냥 중간 성적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그 위해 요소를 없애고 그다음에 건강 행위를 하시면 여러분 정말 오래 사실 겁니다. 또 의학도 발달되고 그래서 미리 제가 미리 후회하시고 이러고 또 굉장히 낙담하실 분들에 대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다시 종이 하나 준비하시고 볼펜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준비하실 게 간단하게 핸드폰 계산기 뭐 있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핸드폰에 계산기 되게 필요하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시작을 한번 할까요? 다 준비 다 되셨나요? 이제 대답도 좀 해주시죠, 뭐. 예. 네. 네. 네, 한번 됐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한번 파이팅 외치시고 시작하실까요?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아니? 종이에다가 84세를 쓰세요. 84 이렇게 써요. 84. 84를 적어야 되네. 네, 84를 딱 적으세요. 자, 그다음에 남성분이죠. 네. 남성으로 태어난 게 참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냐, 3을 빼세요. 네. 벌써 시작하자마자 3을 뺍니다. 파이팅 외친 지가
10초도 안 됐는데 3세를 벌써 뺍니다. 예. 여성분, 자, 여자 선생님들은 3을 더하세요. 아, 이제 X 유전자의 강력한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도시 지역에 사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 도시 지역에 사시면 예전에는 원래 아까 헤니스의 법칙에서는 이거를 빼는 거예요. 빼는 건데 저는 바꿨습니다. 아까 보니까 수명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를 더하시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딱 잠을 깨어났더니 소가 울고, 그 다음에 막 밭도 막 매는 사람들도 옆에 보이고, 뭐 군 이하 단위에 사신다. 사실 좋긴 해요. 근데 그런 분은 도리어 의료 이용이나 이런 거에서 좀 문제가 생기시니까 이를 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친가와 외가 부모님 가운데 한 분만 85세 이상 사셨으니까, 자, 한 분만이라도 85세 이상 사셨다. 이거 유전적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셨다. 그런 분은 2를 더하세요. 자, 지금 잘 쫓아오고 계세요? 네. 친가와 외가 부모님 4분 모두가 80세까지 사셨다. 이건 유전적으로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4를 더하세요. 실질적인 효과는 10년 이상 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 요소를 빼니까 4년입니다. 자, 다음. 부모님 한 분이라도 50세 이전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다. 3을 빼세요. 자, 유전적으로 좀 열악합니다. 자, 부모나 형제들 중에서 50세 이하의 암이나 신장병, 당뇨병이 있었다. 아, 저희 어머니가 53세 당뇨병이거든요. 아, 저는 이거 넣어야 되나 말아야 하는데, 근데 뭐 이거 어차피 50세 이하니까 저는 이거는 안 했습니다. 2를 빼세요. 유전 질병이죠. 유전적인 질병입니다. 연봉 6천만 원 이상 됩니까? 이 경제적인 걸 고려합니다. 자, 이거는 2를 더하세요. 대학을 졸업하셨습니까? 네, 1을 더하세요. 자, 건강 정보에 대한 그 습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입니다. 다음, 대학원 석사 이상이십니까? 얼마나 나와 있나요? 안 보이네요. 1을 더하세요. 자, 다음, 빨리 볼게요. 65세 이상이시고 아직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연령까지 일을 할 예정이십니까? 네, 그럼 일을 더 하세요. 자, 이런 분은 생산적이고 그러시니까 활동적이신 분들이에요.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현재 살고 계십니까? 이겁니다. 자, 3년 이상, 뭐 한 3년 이상 살고 계신다 그러면 일을 더 하세요. 아까 보셨죠? 그죠? 배우자와 같이 살 때는 수명이 더 깁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전 수정만 했을 뿐입니다. 자,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의자에서 앉아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대부분 뭐 일을 하거나 앉아서 생활을 하십니까? 이겁니다. 뭐 직업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노동을 하신다. 이럴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을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자, 이거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요. 나쁩니다. 상당히 나쁩니다. 3을 빼세요. 여기서 자, 이제 뭐 남은 수명이 벌써 벌벌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수명이 막 줄어들고 계시죠? 저도 엄청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이 정규적이고 무거운 육체 노동이나 활동이 많은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3을 더하세요. 일주일에 적어도 30분 이상, 5번 이상 운동을 하십니까? 4를 더하세요. 자, 3번, 30분 이상 땀을 흘리면서 3번 이상 운동을 하십니까? 2를 더하세요. 하나도 안 더하시는 분 계세요. 빼는 것만 열심히 빼시면 안 되시는데. 자, 매일 5시간 이하로 수면하십니까? 3을 빼세요. 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강의 한번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매일 10시간 이상 주무십니까? 이건 뭘 것 같아요? 좋아요. 예? 플러스 플러스는 몇이요? 1년. 4를 빼세요. 퇴화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헤니스가 만든 건데 논문에도 많이 나와요. 10시간 이상 수면하십니다. 하십니까? 4를 빼세요. 기능이 퇴화가 됩니다.
자, 그다음 성격이 감정적이고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이라 공격적이고 쉽게 화를 냅니까? 당연히 4를 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이나 이런 거에 물이 엄청 가고 고혈압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줍니다. 자, 편안히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이거예요. 2를 더하세요. 왜 뺄 때는 4를 빼고 2를 더하느냐? 이거는 나름대로 제가 또 학문적 기준을 정했고 이거는 헨리스가 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중요하죠. 1을 더하세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을 빼세요.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이거 한 평균 2, 3년 해야지. 요즘 행복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코비드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자, 그럼 작년에 속도 위반 범칙금을 냈습니까? 2를 빼세요. 여성이고 1년에 한 번 산부인과 검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자 선생님들 이거 꼭 1년에 한 번 산부인과 꼭 가셔야 돼요. 자, 2를 더하세요. 자, 계산 잘하고 계시죠? 네. 네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WHO 고혈압. 네, 쭉 보시고. 자, 만성 질환을 한 개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럴 때는 2를 빼세요. 이거 죄송합니다만 제가 만들었어요. 이 근거를 보고. 만성 질환 2개면 4를 빼세요. 만성 질환 3개가 이상이면 6을 빼세요. 저는 2개입니다. 그래서 4를 빼야 돼요. 네. 되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루 담배 이게 안 나올 리가 없겠죠. 그죠? 담배 2갑 태웁니다. 5를 빼세요. 이거 더 적게 뺀 겁니다. 사실은. 원래는 더 많이 빼는 거예요. 자, 1갑에서 2갑이에요. 하루에. 자, 3을 빼세요. 와, 알코올이죠. 일주일에 알코올을 5일 이상, 5회 이상 마십니까? 4를 빼세요. 자, 요새 이거 주제가 아주 핫해집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알코올을, 물론, 뭐 소주 한 병 이상이 되겠죠. 그죠? 기준은. 뭐 한 3잔, 4잔 먹는다. 그것도 좀 위험하긴 한데, 아무튼 한 병 이상이라고 봐야 될 듯 합니다. 자, 2를 빼세요. 그 다음에 40세이시고 매년 건강검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저는 매년 받습니다. 2를 더하세요. 다 되셨나요? 네. 다음 넘어갑니다.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체질량 지수인데 이건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BMI 지수라고 너무 유명하죠. 몸무게와 키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비만도를 측정하는 계산하는 법이에요. 이건 어디 가서나 많이 활용이 됩니다. 모든 논문 또 이런 거에 많이 되니까 몸무게에다가 나누기 키를 2번 곱해가지고 몸무게로 나누면 돼요. 몸무게에다가 나누셔야 돼요. 몸무게 나누기 키입니다. 제 거 한번 볼게요. 78kg. 전 지금 76kg가 됐는데 78kg, 177.8이에요. 근데 반올림에서 178 곱했어요. 그랬더니 0.00246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값이에요. BMI 지수는 00 뒤에 있는 거 24입니다. 제 집사람이에요. 와이프 57kg예요. 173이에요. 173cm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해 봤더니 19예요. BMI 지수는 19예요. 자, 이게 어렵다. 그런 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BMI 계산기라 해서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치셔서 여기다가 남자, 그래서 쓰고 키, 체중, 나이 딱 계산하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걸 지금 활용하세요. 그럼 BMI가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요거 이렇게 나오셨으면 자, 내가 BMI가 23 이상이다. 저 이상이죠. 그죠? 저는 조금 줄었겠네. 그죠? 76이니까 이거 아마 23 되면 아마 안 빼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좀 빼야 됩니다. 그러면 2를 빼야 돼요. 다음 25 이상이다. 비만이에요. 비만. 2를 빼세요. 원래 이거 훨씬 많이 뺍니다. 근데 조금 빼는 거예요, 지금. 30 이상이다.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를 빼면 됩니다. 4. 사실 만병의 근원이에요. 사실 비만이 뭐 모양 이런 게 아니라 쉐이프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건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계산 나오셨나요?
얼마가 나오셨을까요? 그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분도 많으시고. 11이요. 예? 11. 얼마요? 60? 90일. 90일. 건강 행위가 상당히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예, 잘 관리하셨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의학도 발달되고 기대수도 늘고 좀 있으면 올해 요번과 다음번에 제가 강의할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우리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오래 사셔서 100세를 넘기실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서 교수님은 얼마나 나오셨을까요? 저는 중간에 놓쳐가지고요. 그러시구나. 예. 저, 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앞으로 한 20년 정도 살 것 같습니다. 흡연을 하십니까, 혹시?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뭐 위의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물론 이게 절대적이고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상대적이고 또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는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혹시 100세 넘으시는 선생님 계십니까? 없어요? 100세 넘게 나와요. 와. 처음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큰일인데요. 100 몇 세십니까? 100세입니다. 100세. 대단하십니다. 사실 제가 여기 너무 많이 뺐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래도 좀 반성 좀 하시라고 뺐는데도 불구하고 100세시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네. 자, 100세 넘으면 큰일인데요. 큰일이에요. 건강하게 사시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고통스럽게 살면 정말 많이 힘드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정산할 게 남아있죠. 왜 힘드시냐고 얘기했는데 아까 이거 있죠. 건강수명 한번 볼게요. 18을 뺄 수는 없어요. 그죠? 너무 많이니까 우리가 잘 사는 지역에 산다고 가정을 해서 보시면 얼마예요? 9세 정도만 빼면 될 것 같아요. 9세에서 10세를 한번 빼보세요. 그게 여러 선생님의 건강 수명입니다. 사실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아주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래서 의미 있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남성분들은 뺄 게 또 있어요. 정산 또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2009년에 나온 자료예요. 자, 이거 평균적인 남성이 1년에 어떻게 되냐면 여성 있죠, 여성을 흘깃하고 보면서 평균 1년의 시간을 보낸대요. 한번 봤습니다. 자, 이거 영국에서 2009년 발표했어요. 영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남자가 평생 여성을 살짝 흘겨보는 게 얼마냐면 약 1년이 걸려요. 하루에 10명의 여자를 43분 동안 곁눈질을 합니다. 남자가. 이거는 뭐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할 수 없는 거예요. 18세에서 50세까지가 얼마나 보느냐. 평균 1년 중에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뭐냐면 11개월 11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56세니까 이제 20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의 뭐 남자도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또 기분 나쁘네요. 그죠? 여성을 전혀 안 문다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봐도 언젠가부터 물론 여성이 지나가면 아예 저는 글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보거나 뭐 특이하게 뭐 이상한 사람이면 보겠지만 뭐 아름답다고 해서 보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벌써 생각해보니까 꽤 된 것 같아요. 11개월 11일입니다. 18세에서 50세 여성입니다. 여성은 얼마나 보냐면 6개월 정도를 봅니다. 여성은 남성을 보기는 해요. 그죠? 6개월이에요. 조사 대상자들 중에 3분의 1이 싸웠대요. 모르냐고. 자, 이 정도 되면 사실 40세 넘으면서 나름대로 여성을 뭐 흘낏 보는 노하우가 다 생깁니다. 그래서 싸움 안 할 거예요. 그죠? 와이프랑 같이 지나가더라도 와이프가 몰라요. 보는지 안 보는지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있으시리라고 다 보고요. 자, 그 다음 10명 중 1명은 전 또 안 보이네요. 이게 뭘 수 있냐면 헤어진대요. 그죠? 예, 아주 심하게 보다가 헤어집니다. 자, 근데 이거 조금만 더 강의를 할게요. 자, 이거 IHM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빌 게이츠가 지원하는 굉장히 미국에서 중요한 기관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최근 자료예요. 자, 이런 어떤 것들 중에 가장 건강의 수명을 줄이는데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 발표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많이 있죠. 이 중에서 뭐 3위 이런 거는 여러분하고 해당이 안 돼서 뭐 산업장 뭐 이런 거는 그런 거 다 뺐습니다. 여러분하고 관계 있는 것들만 뽑았어요. 자, 그래서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14위는 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낮은 신체 활동. 네, 운동을 좀 덜 한다고 해서 빨리 죽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LDL 신장하고 관계있죠? 신장하고. 그다음에 낮은 골밀도예요. 자, 골밀도가 낮으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뭐 땅 짚다가도 부러지고 특히 대퇴골절이죠. 넓적다리가 부러지면 여러분 바로 누워서 이거 아물지 않아요. 보통 70세 넘게 되면 결국은 이거로 말미암아 거동 못하시고 근손실이 있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에 음주예요. 자, 그 다음에 뭘까요? 흡연.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그 다음에 공기오염. 이것도 심각하네요. 그죠? 우리 말레이시아 살면서 이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다음에 흡연입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고혈당이에요. 혈당인데 당뇨병 아니더라도 혈당이 높으면 수명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자료들이에요. 나온 자료 원문입니다. 쭉 순위가 나오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직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여러분이 그럼 과연 뭐 데이터가 봤는데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좀 강의를 할까 하다가 사실 여러분들이 성장 호르몬은 좀 아는 분도 많을 거고 시간 1시간이나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를 다음으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항노화의 비밀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논문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지금부터는 엑기스예요. 수명에 있어서 인간 혈장 단백질체라 해서 인간의 피 속에 혈장 단백질이라고 있대요. 이것에 의해서 노화가 진행이 되고 아닌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네이처지에 있어요. 네이처 메디신이라는 그 잡지에 일면에 실렸어요. 자, 그래서 인간 혈장 단백질이에요. 노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연세가 들고 노화가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이게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1년 이렇게 늙어간다고 여러분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어르신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또 저도 이렇게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일면에 장식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혈장 단백질이라고 있어요. 혈장 단백질. 요거 수치에 의해서 요게 갑자기 많이 분비가 되는 게 바로 이 논문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논문에서 나와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약간만 그냥 가미를 했어요. 34세에 이게 갑자기 사람이 늙어요. 그 다음에 60세대 가면 또 확 늙습니다. 그 다음 언제 늙냐면 78세가 되면 또 모든 기능이 쇠퇴가 한꺼번에 많이 돼요. 자, 뭐 때문이냐면 혈장 단백질 과다 분비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그죠? 네. 다음, 젊은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노출시켜서 노화된 세포 혈중.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거 믿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 이리나 콩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클 콩보이라고 있어요. 이게 부부예요, 둘이. 콩보이랑 똑같죠? 자, 이 사람 둘 다 부부입니다. 버클리대예요. 버클리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인데 이분들이 네이처지예요. 굉장히 유명한 란셋하고 네이처 굉장히 유명하죠. 자, 네이처지에다가 실었습니다. 네이처는 과학이고 그다음에 란셋은 의학 전문 굉장히 유명한. 자, 아무튼 거기에 실은 내용인데 한번 보실까요? 젊음이에요. 회춘이에요. 회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노출함으로써 노화된 세포의 회춘이래요. 유시 버클리의 이제 항노화 연구예요. 늙은 쥐를 갖다가 놓고 젊은 쥐와 회춘 실험을 했어요. 자, 늙은 쥐, 젊은 쥐. 여기다가 서로 혈관과 기관을 서로 이렇게 이었습니다. 늙은 쥐와 젊은 쥐의 혈관을 서로 이어놓고 그 생명공학 기술로 서로 이어서 피가 서로 왕래할 수 있게 해놨어요. 실험 결과 한번 보실까요? 자, 늙은 쥐는 근육 조직과 뇌세포가 모두 젊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근육 조직이 젊어진다는 건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아물고 근육이 발달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건 회춘입니다. 두 번째, 뇌세포. 이거는 더 획기적이에요. 뇌세포가 살아나요. 기억력도 살아나고 젊어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 젊은 피를 수혈한 늙은 쥐는 상처가 빨리 회복이 돼요. 근육 조직이 회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쥐가 늙은 쥐의 간 등을 젊게 만든다는 연구가, 간까지도 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젊은 쥐는 늙은 쥐의 피를 바꿔서 늙어져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늙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똑같은 학자예요. 여기 보면 똑같은 학자가 두 부부가 혈액 교환만으로 혈액만, 아까는 그 티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세포 조직에 이런 것도 좀 연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2016년이에요. 아까는 2015년이었죠? 2005년인가요? 얼마였죠? 몇 년이었더라 이게? 이거 아니네요. 2005년이네요. 자, 2005년인데 이제는 2016년이 됐어요. 6년에 똑같은 학자들이 했는데 혈액 교환만 해봤어요. 그랬더니 노화 억제가 효과가 있더라. 그 논문이 실렸습니다. 23개월 된 쥐인데 인간으로 95세입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된 쥐예요. 이거 신생아 같은 경우예요. 5에서 8%의 혈액만을 15회 교환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교환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혈한 지 5일이 지나자마자 정경골이라 해서 이건 뭐냐면 정강이 있죠. 정강이 뼈 앞에 있는 근육이에요. 그게 실제로 회복이 됐대요. 그 다음 뇌신경이나 뇌신경 등에는 회복이 없다. 이거는 아까처럼 뇌세포가 살아나거나 정말 회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근육이나 이런 쪽은 젊어졌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놓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반면에 젊은 쥐는 나이 든 쥐의 혈액으로 말미암아 노화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2017년에 암브로시아라고 있어요. 이게 벤처기업이 딱 창설이 돼요. 이게 뭐냐면 스탠포드 의대를 졸업한 제시 까르마진이라는 아주 청년인데 이분이 16세에서 25세 되는 그 젊은이들의 피를 매혈을 합니다. 미국은 매혈이 그러니까 피를 팔고 사는 게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8,000에 사가지고 거기서 혈장을 분리를 해요. 그래서 혈장은 아주 굉장히 적습니다. 적이 아니라 혈장을 분리해서 적은 수를 2회를 투여받는데 8,000이에요. 여러 명이 받는 겁니다. 2회씩. 돈 많이 버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 혈장을 투여합니다. FDA는 뭐라고 했냐면 경고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알레르기나 여러 가지 심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해서 결국 2017년에 회사가 설립됐는데 다시 비즈니스를 멈추게 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위크지에 나왔죠. 암브로시아. 그래서 지금은 여기 매혈하는 건데 이거는 그 장면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제시 까르마진이에요. 다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연구 결과인데, 자, 식염수예요. 식염수 알부민을 교환함으로써만 회춘을 할 수 있다. 식염수만 집어넣어도 우리가 굉장히 회춘을 할 수 있다. 2020년 작년에 나온 거 에이징이라는 잡지에 실렸습니다. 2020년 연구인데 늙은 쥐의 회춘 실험 세 번째예요. 2020년 알부민을 생리식염수 용액에다가 넣어서 그 늙은 생쥐의 혈장에다가 절반 정도 바꿔 넣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되게 중요한 결과가 뇌가 살아났어요. 간 살아났습니다. 근육이 살아났어요. 이건 회춘이에요. 진시황이 그렇게 바라던 회춘이 일어났어요. 단지 뭐냐면 알부민과 생리식염수만 바꿔놓도. 작년에 나와서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알부민만으로도 새 단백질을 바꿔주는 효과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절반가량을 교체했더니 젊어졌다. 이 연구 방법이 회춘 결과는 2016년에 수혈했을 때보다도 효과가 훨씬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젊은 피의 수혈은 늙은 피의 유해 요인 제거로 앞으로 수월하게 이런 방법이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이거 정리를 이제 좀 해드릴게요. 자, 기대 수명 한번 볼까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인데
그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기대 수명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로 예상됩니다. 자, 건강 수명이에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겠죠. 이것은 여러분의 경제적인 능력, 두 번째 건강 관련 지식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기대 여명이에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오늘 계산했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중간평가 성적표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다 보니까 많이 됐는데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참고 문헌이에요. 이번에 논문 쓰듯이 한번 공부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데 여러분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를 보내드릴게요. PDF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논문들이에요. 자, 일단은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또 간단하게, 이번에 혹시 한 10분 정도 코비드-19 있죠? 새로운 여러분이 집에서 만약에 지금 말레이시아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병원 같은 데 지금 가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가치료를 하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논문을 읽고 의사가 처방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좀 시간이 많이 되면 뭐 다다음 주에 어차피 제가 강의하니까 그때 해도 상관은 없고 서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할까요? 어떻게? 예. 지금 시간이 좀 길어져서요. 예. 질의응답 받고 다음 주에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질문이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예. 말레이시아에서 노년 건강관리를 위해 고려할 특수사항과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이 좀 달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향이 네. 좀 하나씩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까요? 어떻게? 예. 거주지 근처의 대형 병원 유무 관계는 이건가요? 질문인가요? 이게 예. 이영 선생님께서 하셨네요. 그러니까 거주지 주변에 대형 병원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하신 건가요? 이영 선생님. 예. 네, 아까 박사님 설명하실 때요. 네네. 강남 사시는 분들이 수명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으로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는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일단 의료 접근성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대형 병원이 있다. 그래서 뭐 사실은 큰 병 같은 경우는 뭐 서울로 와서 치료를 다 하니까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경제적인 원인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 그 영양 섭취나 이런 것 굉장히 사실은 교육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아마도 상대적으로 우위로 좀 더 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제가 지금 연구한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그러니까 의료 정보의 접근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면 뭐 요즘 다 잘 먹지만 그런 건강 지식으로 인해서 실천 가능성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주변 분들이 사실 강남이나 뿐만 아니라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도에서는 대부분 건강에 신경을 더 무척 많이 씁니다. 사실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건강이라는 문제가 차선이 될 확률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대형 병원은 뭐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죠? 물론 아주 시골 같은 데는 정말 문제가 되겠죠. 뭐 작은 병원도 없고 요즘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보니까 뭐 병의원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자, 특히 이비인후과뿐만 아니라 소아과가 좀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자, 그런 어떤 추세에 맞춰볼 때는 또 시골이나 이런 곳에서 살면 의료 혜택을 좀 덜 볼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경제적으로 웃기고 정보, 지식 이런 차원에서 더 접근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또 있나요? 향이 몸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하셨는데 예. 향을 뭐
집의 공기 정화나 또 종교적인 목적으로 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글쎄, 제가 지금 이거를 논문이나 이런 거는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논문이나 이런 걸 많이 나오지는 않은데, 이거를 이제 임상으로 접하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분인데, 그분이 그 향초도 아니라고 그러고, 아로마 향도 아니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암센터에 있는 분이에요. 국립암센터에 아주 굉장히 또 권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임상으로 볼 때, 그 향초뿐만 아니라 린스 있죠. 린스도 쓰면은, 그러니까 암이 없는 사람은 좀 괜찮아요. 근데 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암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암을 크게 하는 신호가 된대요. 그래서 이 향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 팩터 중에 높이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향초나 이런 거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제가 뭐 닥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박사님, 네네. 문의는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지가 6월 5일인가 1차 맞았는데 2차가 7월 13일로 정해져가 있는데 너무 빠르게 날짜가 잡힌 건지요? 최소 기간이 있습니까? 그럼 얼마 만일까요, 그게?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니까 한 40일 정도. 아,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참 말레이시아가 지금 사실은 접종률을 높이려고 막 정말 되게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좀 안타까울 정도로 노력은 하는데, 이게 정확성하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논문들에서 조금 일찍 맞는 것도 괜찮다는 논문도 있고 또 안 좋다는 논문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2개월, 최소한 뭐 2개월, 특히 3개월이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교차 접종이 좋다, 안 좋다. 지금 뭐 사실은 이게 지금 접종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지금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신력 있는 학회에서도 나온 데이터는 아까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들이 좀 있었는데 란셋 이런 거에서는 잡지로 나오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데이터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1개월 넘으셨는데 가능하냐 아니냐, 그건 제가 감히 저도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뭐하겠네요. 제가 또 닥터도 아니고 또 그쪽 감염내과나 이쪽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은 실수로 바로 2주일 만에 맞기도 한 분도 여러 있더라고요. 저번에 아시죠? 얀센이라는 얀센을 접종했는데 5인분을 하나를 다 했대요. 그래도 물론 젊은 친구인데 그래도 뭐 죽지 않고 그냥 별로 문제는 없고 됐는데, 네,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크게 뭐 문제는 없으리라고는 봅니다만 근데 좀 잘 모르겠네요. 네, 박사님 제가 네.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기 말레이시아 정부 보건부에서 신문에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원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이제 1차 맞고 2차를 8주에서 12주라고 초기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한 열흘 전인가 뭐 그때서부터 정정을 해가지고 딱 9주, 1차 맞고 9주째 딱 2차를 맞으라고 그렇게 정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기존에 뭐 맞은 사람들한테 연락 오는 거 보면 딱 9주째 되는 날로 다 그렇게 연락이 제가 아는 한 그렇게 다 왔어요. 예. 현실적으로. 네.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실수도 많이 보내더라고요. 예, 예. 실수로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다 되셨나요? 또 다른 어떤 질문 혹시 선생님들 중에 있으신가요? 예. 예,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 이경 선생님. 아까 이제 예, 수명 여러 가지 뭐 국가별 이제 통계로 나온 수명에서 이제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한국에 비하면 낮은데 우리 박사님께서 여기 말레이시아에 뭐 좀 계셨기 때문에 박사님이 생각하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생각해서 왜 특별히 어떤 요인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비한다면은 뭐 좀 많이 낮는가, 어떻게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사실은 이거 석연 교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네. 아이고. 네. 제가 그냥 제 생각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첫 번째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덥다 보니까 여기 정말 좋아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콜라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과일 뭐 이런 거, 과일 주스 이런 거 엄청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가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하버드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말레이시아 살면서 왜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그 수명이 많이 떨어지는데 저기 그 싱가포르를 제외하고요. 왜 그럴까 봤더니 하버드에서 한 3년 전인가 연구한 거 데이터가 있어요. 자, 하루에 3시간, 4시간은 아주 추운 곳에 몸을 노출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유전자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아서 특히 추운 겨울에 3시간 정도 나가서 막 열심히 뛰거나 운동을 하면 굉장히 그 회춘할 수 있고 모든 기관이 더 건강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온이 더운 것도 아마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물은 뭐냐면 그 여기 물이 굉장히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정수기를 통하지 않고 막 물을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전에 분들이 아마 어르신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지식이죠. 그죠? 건강 지식 이런 것들도 요즘은 많이 발달됐지만 예전에는 건강 지식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 위해 행위를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선생님 뭐 충만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그냥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입니다. 지금 9시 이제 40분이 돼가서요. 죄송합니다. 또 제가 늦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서 수업을 끝내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저희에게 기쁨, 그 기대유명 나이를 계산하는 법 주신 이채령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고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